여기 남녀가 함께 일하는 작업장 한가운데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개방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믿기 힘든 광경의 경악을 금치 못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초면 누르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일하는 엘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이슈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동양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사와 예술, 전통 같은 것들은 저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죠. 중국은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언젠가 직접 그 땅을 밟아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저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발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기록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다큐멘터리를 위한 저의 아시아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저는 먼저 태국에 방문했어요. 오랫동안 태국은 저에게 이국적이고 자유로운 나라로 느껴졌죠. 화려한 황금빛 사원들, 활기찬 야시장,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 저는 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떤 방식으로 공존하는지 직접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태국의 불교 문화와 유서 깊은 사원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현대적인 도시인 방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카메라에 담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에서의 경험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뜨거운 공기와 혼잡한 교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오토바이, 툭툭, 자동차가 뒤엉켜 있는 도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차선이라는 개념이 없는 듯했고 어디서든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운전하는 기사들은 놀랍도록 여유로웠고 심지어 손에 음식을 들고 먹으면서 운전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질서는 유연한 개념인가? 저는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자체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사원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거리 곳곳에서 향신료 가득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도로를 기대했던 저에게 방콕은 꽤나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거리는 매우 붐볐고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취가 심한 곳이 많았습니다. 충격을 뒤로하고 태국의 전통 문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 저는 방콕의 유명한 사원, 왓 아룬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새벽의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불교 사원으로 강가에 위치해 있어 이른 아침과 저녁 무렵에는 햇빛을 받아 더욱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황금빛 사원은 마치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듯했습니다. 승려들이 조용히 걸어다니며 기도를 올리는 모습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순간적으로 이곳이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동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원을 나서자마자 도로 한복판의 소음과 혼잡함이 다시 저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인근 시장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상인들의 호객 행위가 너무 심했습니다. 미스, 이거 사요. 싸요. 구경만 하지 말고 사야지. 저는 그저 사진을 찍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상품을 팔려고 따라왔습니다. 한번 관심을 보이면 몇 분 동안 따라오며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관광객이 많다 보니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았고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의 위생 상태도 솔직히 신뢰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방콕을 떠나 도착한 곳은 태국 북부의 도시 치앙마이였습니다. 이곳은 방콕보다 훨씬 한적하고 자연과 전통적인 마을 분위기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치앙마이의 사원들은 방콕보다 더 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명상을 하며 태국 불교 문화의 깊이를 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앙마이에서도 기본적인 위생 문제는 여전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방콕보다는 깨끗했지만 공공장소나 길거리 화장실들은 여전히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곳들이 많았고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상술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앙마이의 자연 속에서 느낀 평온함은 방콕에서의 혼란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단 아름다운 사원들과 불교 문화는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태국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한과한 상업화는 피로감을 주었죠. 자연과 전통이 살아있는 치앙마이는 매력적이었지만 위생적인 문제는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은 매우 혼잡했고 거리의 소음과 공기오염이 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은 잠깐 머무르기에는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곳이지만 장기 체류하기엔 다소 피곤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태국을 떠나 가장 기대했던 중국으로 향합니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태국에서의 경험이 주는 작은 불안감이 함께 뒤섞인 채 저는 다음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찬란한 역사, 거대한 황궁과 장엄한 만리장성, 그리고 유구한 철학과 문학의 깊이까지 중국은 분명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다. 이것은 제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은 확신이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황제들이 살았던 자금성과 거대한 만리장성, 천안문 광장까지 이곳에서 저는 중국의 깊이 있는 역사와 철저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여정이 계속될수록 저의 기대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행동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항 안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밀치는 모습, 사방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무질서한 소음, 공공장소에서의 거친 태도와 매너 부족까지. 이곳이 정말 세계적인 대도시의 공항이 맞을까? 잠시 어리둥절한 채 저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베이징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거대하고 발전했지만 도로는 혼잡했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으며 공기마저 뿌옇게 흐려 보였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하다 보니 내리는 사람과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은 앞뒤 구분 없이 서로 밀치며 지나갔고 심지어 욕설까지 들렸습니다. 어떤 남성은 거리 한복판에서 가래를 뱉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도저히 기본적인 공공질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혼란스러움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성과 만리장성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이 정말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과 정교한 디자인, 역사적인 유물들은 그들의 과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었죠. 그러나 그런 감흥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을 몇 번이나 마주해야 했습니다. 관광지를 둘러보며 걷던 중 한 남성이 길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냥 우연히 본 거겠지?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또 다른 사람이 거리 한쪽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었고 그녀 역시 주위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적인 일이라고? 놀라움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노인까지도 길에서 용변을 해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이의 바지를 내리고 길 한가운데에서 배변을 보게 한 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러자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주라니?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급하면 편한 곳에서 해결하는 거죠.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위생 개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인가? 그제야 저는 왜 거리 곳곳에서 지독한 악취가 풍겨왔는지, 왜 사람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방문했던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고, 무엇보다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웅장한 유적 앞에서 느꼈던 감동은 사라지고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대비되는 현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저는 시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시안은 중국의 고대 수도 중 하나로 유명한 병마용 테라코타 전사상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유산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병마용은 경이로웠죠.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견된 이 유물들은 중국의 역사적 깊이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을 나오자마자 또다시 혼잡한 거리와 무질서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침을 뱉는 사람들, 공공장소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사람들, 비위생적인 공중화장실에서 문도 없이 용변을 보는 사람들. 이곳이 정말 제가 동경했던 나라가 맞을까요? 베이징과 시안에서 받은 충격을 뒤로하고 저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다를 수도 있어. 현대적인 도시인 만큼 조금은 정돈되고 세련된 모습을 기대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화려한 마천루들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듯했죠. 하지만 상하이에서 보고 겪은 일들은 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우선 상하이의 전통시장을 촬영하기 위해 시장으로 갔어요. 이곳은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골목마다 중국 특유의 생동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강렬한 향신료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촬영을 하며 걸어 다녔더니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다행히 골목 끝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벽돌로 된 작은 건물. 하지만 여기는 중국의 대표적인 대도시 상하이입니다. 아무리 낡아 보이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문짝도 없이 변기들이 줄지어 늘어선 채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프라이버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마 여기가 특별히 낙후된 곳이라 그런 거겠지. 하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보니 남성 구역도 똑같았어요. 남녀 화장실의 구분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시야 한쪽에 있던 한 여성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용변을 보고 있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저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빠르게 시장을 빠져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속옷을 내리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었죠. 그녀의 옆에는 지인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여성을 피해 걸어갈 뿐 그 행동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근처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상인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여기선 흔한 일이야. 화장실이 멀면 그냥 길에서 해결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중국에 대해 더 이상의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고 충격과 역겨움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촬영을 위해 상하이 외곽에 위치한 한 작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들의 모습을 기록하던 중 화장실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몇 걸음을 걷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작업장 한쪽 끝, 벽도 없고 문도 없는 개방된 화장실. 그곳에는 변기가 쫘르륵 놓여 있었지만 그 어떤 칸막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화장실이 지금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연하게 보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작업장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황급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장면은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손에 꼭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촬영이고 뭐고 이곳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문명, 내가 동경했던 그 중국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던 밤이었죠. 갑자기 한 택시가 멈춰 서더니 여성 셋이 문을 열고 내리며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세 사람은 뭔가 격한 감정이 오가는 듯 보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여성은 삿대질을 하며 상대를 몰아세웠고 다른 여성은 손을 허공에 휘젓더니 크게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갑자기 상의와 하의를 벗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브라와 팬티만 남긴 채 도로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쥐어잡고 상대 여성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싸움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남성들은 흥미로운 듯 주변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죠.
심지어 한 남성은 담배를 문 채 태연하게 그 장면을 바라봤고 또 다른 남성은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가까이 서 있던 한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피식 웃으며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를 필요 없어. 불러도 어차피 안 온다고 보면 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구경이나 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중국은 분명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중국의 모습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공공질서가 부족했고 거리 위생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전통 문화는 보존되고 있었지만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감동이 반감되었죠. 저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위대한 문명을 가졌을지 몰라도 현재의 현실은 그 위대함과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도 실망할까봐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 한국은 제 여행 목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이번 아시아 프로젝트의 핵심도 중국이었죠. 한국은 그저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잠시 들러야 하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선 공항 자체가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고 안내 표지판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길을 헤맬 일이 없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덕분에 입국 절차도 빠르고 간편했죠.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철도를 타러 가는 길,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곳이 공공화장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세면대에는 자동손 세정기가 놓여 있고 변기에는 위생 커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중국의 공공화장실에서 불쾌한 냄새를 맡는 것이 당연했기에 한국의 화장실 수준은 저에게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뭔가 다르다. 그때부터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저는 연신 놀라고 감탄하기를 반복했어요. 먼저 열차 내부가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통화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사람들끼리 밀치고 소리치며 다투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이 차분한 분위기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탈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개찰구 근처에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쓰레기통이 없는데 왜 거리가 이렇게 깨끗하지? 순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고 자신의 가방이나 주머니에 담아 집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버리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렇게 숙소에 도착한 후 본격적으로 서울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웅장한 전통 건축물과 그 속을 거니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어요. 하지만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주변 환경이었어요. 수백 년 된 궁궐이 현대적인 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국 식당 문화에서도 또 한 번 감탄할 일이 생겼어요. 테이블마다 물티슈와 손 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었고 음식이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씻거나 물티슈로 닦고 있었어요. 심지어 대부분의 식당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저는 이런 위생적인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홍대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동경했던 동양의 미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던 게 아닐까? 이전까지 저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동양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여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과 조화롭게 융합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부산으로 향하는 KTX를 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빠른 속도는 물론이고 좌석도 널찍하고 깨끗했어요. 열차 안에서는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저는 해운대와 자갈치 시장 등 다양한 곳을 둘러보았어요. 깨끗한 해변과 신선한 해산물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거리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짧은 일정이 끝난 후, 저는 한국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인 경주로 향했습니다. 사실 경주에 대한 사전 지식은 거의 없었어요. 그저 한국의 역사가 남아있는 도시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경주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또 한 번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박물관 같았어요. 전통 한옥이 그대로 보존된 골목길, 고즈넉한 분위기의 사찰, 그리고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첨성대와 불국사까지. 저는 경주를 걸으며 진짜 동양의 미가 무엇인지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석굴암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석굴암 내부의 불상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정교한 조각과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이곳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동양의 진정한 미는 중국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여행을 통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인 삶과 자연스럽게 융합하며 살아가는 나라였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시민들,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배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저는 이 모든 것에서 한국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동경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겠다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겼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